따라 붙어야 할지 아니면 묵묵하게 갈 길을 가는 게 맞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복귀하면서 다음 주까지 대비해 볼게요.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문 열어보겠습니다. MBN골드 이호근 매니저, 보도국 이유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 동반 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상승분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그 시장은 그동안 이제 제가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상승세가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뭐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예. 네, 드디어 이제 나타나는 것 같고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촉발했던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플라 투자 합의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하나 이제 그 불을 지르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고 지금 이제 시장이 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이제 하반기에 미국의 인플라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는 이제 상승 기조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계속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동안은 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의 이제 곡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환경에 맞는 종목을 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될 것이냐?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건설 기계라든가 이제 산업재 이런 종목군들을 일단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에서 또 하나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G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주목해 볼 필요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이제 상승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이제 그 성장주에서도 특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기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철저히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성장주에서도 실적이 기반이 돼야 되는 이런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테마주보다는 기업들의 가치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을 전반적으로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자세한 종목 이야기는 이번 한 주 복귀해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고요. 먼저 크게 업황 위주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에서 인프라 예산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민감 쪽이 강합니다. 뭐 건설, 정유화학, 조선해운 패노션은 지금 10%가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이 경기 민감 안에서 유망한 섹터는 크게 하나만 고른다면 러프하게 어느 쪽을 보면 좋을까요? 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해운도 괜찮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투자의 핵심은 거기 투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 쪽에 이제 가장 이제 좀 관련이 큰 뭐 두산 바켓이라든가 진성 TC 이러한 건설 기계가 이제 일단은 하나를 고른다면 그쪽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 민감안에서 좀 러프하게 질문을 드렸고 오늘 경기 민감이랑 또 같이 잘 가는 게 기술 성장주인 것 같아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 세 개 중에서는 어느 쪽에 힘을 두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조금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그 바이든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제 하반기에 가면 이제 전기차,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인프라 투자의 한 흐름에서 특히 이제 미국 영토 내에서 이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대를 해주고 이런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나를 꼽는다면. 그래도 반도체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효근이네요. 네. 자, 반도체에서 긍정적인 전망 주셨고 증권이랑 보험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틀 연속으로 금리 인상 수혜주를 다루면서 증권, 보험 쪽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쪽도 좋습니다. 사실 증권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적인 측면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이슈를 미리 대비해서 지금 담아볼까요? 아니면 이 흐름을 추세를 타서 성장이나 기술주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더 현명할까요?
뭐 두 개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두 개 다 하기는. 그렇다면 예. 제가 이제 그 성향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드리죠. 좀 안정적인 걸 원하신다면 네. 지금 그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보험이나 증권 뭐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더 약간 공격적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이 크게 이제 진행이 될 성장주 쪽.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장주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미래의 기대감이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나 뭐 수소처럼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 거는 좀 제외시키는 게 좋고 지금 바로 성장주이면서 바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 섹터 쪽 이런 쪽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는 이미 이제 상승기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인 분들은 전자를 그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분들은 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네. 성향에 따른 이제 판단이 필요하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항공 여행 쪽도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비행기 타기 전까지 기대감 네네.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네네. 정확히 워딩을 또 기억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요즘 또 변이 바이러스가 복병이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은 오르네요. 한동안 네. 주춤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이 바이러스 악재가 벌써 소멸이 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있겠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다 보니까 이들 기업들이 사실 지금 실적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반면에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고, 그래서 아마 이 어닝 시즌에서는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럼 왜 오르느냐? 시장이 좋으니까 오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시장 흐름에 편승했다 보고 이 종목들은 아마 이제 어닝 시즌 이후를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쉬는 타임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항공 네.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잠깐은 조금 네. 조정기고 앞으로 3분기에 실적이 나오고 나면 네. 그때 다시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뭐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아직까지 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 항공 여행주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핫했던 종목들 뭐가 있는지 쭉 훑어보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뭡니까?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담아보셨을 삼성전자 먼저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국민주네요. 네, 국민주죠. 그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 시가총액 1위였던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주가가 약진하는 것과 아무래도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지난 1월 11일이죠. 그 96,800원을 찍었던 삼성전자는 연일 낙폭을 키우면서 이달 내내 8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79,900원에 마감하면서 이제 7만 전자다 뭐 이런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꺾이면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디램 가격이 4분기부터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디램값 상승세가 여전히 가파르게 진행되는 등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이 기대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해 4월만 해도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9조 원대 후반에서 10조 원대 초반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11조 원이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10조 7천억 원에서 11조 5천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9만 4천 원에서 10만 7천 원으로 상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삼성전자 주가도 이제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96,800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는 이 가격이 마의 구간이 될지 몰랐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10만 원을 돌파하면은 매도를 해서 차익을 실현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맞습니다. 지금 몇 달째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 갈 때도 삼성전자는 참 안 가는 것 같거든요, 매니저님. 이게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인덱스라는 삼성전자의 횡보 기간은 너무 길어서 묶여있는 자금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돈을 못 빼니까 좀 투자에 뭔가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나 끌고 가야 할까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려면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외국인 수급에 조금 이제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근본적으로 좀 의미 있는 한 번에 컴텀 점프를 하려면 아마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TSMC만큼 삼성전자가 이익을 못 내는 게 아닌데 TSMC는 오히려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할인을 받고 있죠. 이 요인은 뭐냐면 TSMC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은 경기를 안 타고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메모리는 이제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사람들이 먼저 피크아웃 되기 전에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의미 있는 이제 상승으로 가려면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비메모리 쪽 여기서의 어떤 이익의 어느 정도 좀 정상화가 일단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반기 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좀 야심차게 지금 폴더블 폰을 준비하고 있죠. 이번이 이제 세 번째인데 이번에 뭔가 좀 혁신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한번 지금에서 이제는 10만 원대로 넘어가는 퀀텀 점프의 새로운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지수 올라가는 만큼 정도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와 또 폴더블 폰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살아나야만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 네. 자, 그러면 신규 매수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그 두 가지를 좀 주안을 두고 갖고 가본다면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보다 더 물론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탄력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괜찮을까요? 하반기는? 지금 이제 지수는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수 수익률을 맞춘다면 뭐 삼성전자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카카오처럼 뭔가 좀 급등 수익을 원한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두 부분 거기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을 때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간 인기 검색 종목으로 첫 번째 삼성전자로 문을 열어봤고요. 두 번째 기업도 제가 살짝 봤거든요. 역시나 국민주인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무슨 기업인지. 다음은 카카오의 시총 3위 자리를 내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24일 오전 어제죠. 43만 6천 원까지 오르면서 이틀 연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주가 상승으로 시총 7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건데요. 전날에도 주가가 8% 급등하면서 시총이 5조 원 넘게 증가하는 등 3위 카카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시총은 약 70조 원, 카카오의 시총은 75조 원으로 두 기업의 시총 차이가 5조 원 정도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상승하는 반면에 카카오는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네이버가 카카오 시총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뭐 오늘 장에서는 좀 아니지만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도 네이버 목표 주가를 뭐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지금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뭔가 주안을 두고 힘을 더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카카오가 앞서 먼저 가더니 네이버도 뒤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주가를 보고 벌써 40만 원을 넘겼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어제 오늘은 물론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계속 보유하는 게 낫겠죠, 네이버.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다시 또 이제 좁힐 만큼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보유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는 계속 보유하자. 그럼 신규 매수는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네이버. 신규 매수는 네이버가 조금 더 카카오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역시나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정말 주가가 움직여서 되게 좋았어요. 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까요? 그럴까요? 제가 이제 보시면 이제 네이버 페이만 비교해도 네이버 페이가 한 2배 정도 좀 더 크고요. 그다음에 웹툰 시장도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한 2배 정도 더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광고 쪽도 지금 네이버가 훨씬 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이버가 이제 카카오보다 좀 약한 부분은 뭐냐면 금융 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쪽을 좀 보험, 증권 뭐 이런 식으로 은행 뭐 이렇게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리운전이라던가 뭐 카카오 택시 뭐 이런 부분 빼놓고는 이게 굵직굵직한 데서는 지금 네이버가 훨씬 더 앞서 있는데 근데 왜 카카오가 더 잘 나가느냐? 카카오는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가 이제 부양책을 썼던 것 같아요. 액면 분할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에 있어서 이제 핵심이 되는 사업들을 분리해서 상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과거에 한 0.6%에서 지금 12%까지 올라왔고요. 네이버는 반대로 이제 과거 한 32%에서 한 19%까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전체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은 네이버가 훨씬 좋은데 카카오는 그 작은 규모에서 상당히 알차게 적극적으로 했던 요인들이 지금 나갔던 건데 결국 이제 네이버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쓴다면 아무래도 페이라던가 웹툰 뭐 전체적으로 좀 훨씬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이버가 어느 정도는 다시 앞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의 경우에는 네. 이제 주식시장에 약간은 다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주가 부양이 그만큼 빨랐고 네이버는 사실 본업상에 있어서 네네. 규모는 훨씬 더 우위가 있다. 이렇게 이호근 매니저 개인적인 의견을 또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카카오까지 또 네이버와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어떤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네, 진단키트 업체주라고 하면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의 빠른 순환매 속에서 시젠과 휴마시스 등 진단키트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진단키트 업체 시젠 주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공포에 이번 주 들어서만 30% 넘게 급등했습니다. 항원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휴마시스도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는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60%가량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공포심도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현재 델타 변이가 확인된 곳은 최소 92개국에 달합니다. 국내에서도 190명이 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또한 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델파 플러스도 보고되고 있어서 진단키트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이번 한 주 또 복병으로 작용을 하면서 진단키트 그동안 기간 조정이 꽤 길었지 않습니까? 근데 좀 탄력이 나와서 기분 좋게 또 물려있던 분들 차익에 실현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시젠 대장으로 해서 뭐 휴마시스까지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장에 있어서는 다소 주춤하고요. 반대로 오히려 뭐 백신이라든지 CM, 뭐 치료제 기업들이 조금 더 돋보이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주들은 이 본업이 진단키트 아닙니까? 그것만 갖고 모멘텀으로 계속 갖고 가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매니저님? 일단은 이제 그 영업 사이클 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피크를 좀 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보다 보면은 어쨌든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현금으로 앞으로 어떤 걸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주가의 이제 방향성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예사들이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피크아웃을 쳤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야 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고점에서 빠질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계속 한없이 빠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번 돈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기업을 또다시 성장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이들 기업의 이제 주가를 아마 차별화시키고 방향을 정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지금 CJN이 가장 좀 적극적인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추적한다면 또 한 번에 큰 상승하는 종목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본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어떤 추가적인 뭔가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갈 때 한 번 더 앞서 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퀀텀 점프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뭐 다소 긍정적이거나 뭐 다소 부정적이기보다는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네 번째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이 또 이름을 올렸을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이번 주에는 뭐 인수 관련 소식에 주목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지난 21일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미국 로봇 전문 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배 지분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80%를 소프트뱅크 그룹이 20%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사재 약 2,500억 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졌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글로비스가 지분 인수에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는 약 11억 달러, 한화 1조 2천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현대차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죠. 또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 모빌리티,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의 시너지 효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인수 재료에 이제 성장주의 흐름까지 이 시장 전반의 흐름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차 그룹주가 어제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 특히 성장주 안에서도 매니저님 개인적으로 또 자동차는 좋게 보시고 있는 섹터 아닙니까? 네. 완성차가 나을까요? 부품주가 나을까요? 같이 가겠죠. 늘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완성차는 기업 2개밖에 없고 부품 주는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좀 주가 탄력적인 면에서는 이제 부품주들이 오히려 이제 수익이 좀 크게 나죠. 네. 그러면은 현대차에 대해서는 의견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 그 로봇 회사를 인수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일련의 지금 그 현대차들이 보이는 행보들이 결국은 이제 미래에 지금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혁신을 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연기관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그렇게 이제 존재감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이런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먼저 좀 선제적으로 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현대차를 성장주로 좀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번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전기차로 가는 가장 큰 목적이 이제 자율주행이고 자율주행에서 결국은 이제 로봇 택시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가 아마 이제 로봇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로봇을 그냥 투자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행보들이 현대차에 대한 그룹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주목하게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현대차 그룹의 이러한 행보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뭔가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로서는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유효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마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기업인데 저는 이 기업 보고 조금 의아했거든요. 어떤 기업인지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 폐기물 전분 처리 업체 KG ETS입니다. KG ETS는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와 포장용기 등 쓰레기가 많아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 기대감에 한 달 사이에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폐기물 매립 단가는 매년 15% 뛰었고 신영증권에서는 국내 폐기물 시장 규모를 2025년에 23조 7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폐기물 처리법 개정으로 KG ETS가 지난해부터 의료용 폐기물을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된 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에 보는 기업이었어요. 한창 폐기물 이슈가 떠올랐을 때 주가가 좀 부각을 받더니 시장에 좀 관심 밖에 있지 않았나 하고 제가 차트를 딱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주가는 혼자서 지금 거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던데 이 기업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접근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미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어서 봐야 될까요?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됐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폐기물 쪽인데 폐기물 쪽은 지금 이제 해상 폐기물이나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장점을 많이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기가 많으시네요. 아니 지금 예, 이제 폐기물 쪽은 쉽게 이제 진입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예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경기도다 보니까 많이 부각이 됐는데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많이 올랐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건 것 같아요. KG 스틸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G 동부제철. 최근에 이제 이쪽 철강 관련주들이 좀 그쵸. 강세를 보였죠. 네네. 예. 이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한 2조가 넘는 상태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분 가치도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쪽 철강 쪽들이 이제 상당히 이익이 좋다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KG ETS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KG 동부제철에 대한 평가가 아마 이제 그동안 이제 몰랐던 숨겨졌던 재료 이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상당히 좀 급등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충분히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KG 동부제철에 대한 평가가 네. 좀 이전이 돼서 좀 네.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폐기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KG ETS를 대장으로 보자 이런 격은 아니신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네. 폐기물 쪽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구도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지역이 경기도고, 예. 그다음에 해양 폐기물 또 최근엔 또 의료 폐기물 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도 좀 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G ETS에 대해서는 본업 모멘텀 플러스해서 또 네. KG 동부제철에 대한 긍정적인 호재가 또 주가의 부양을 일으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지만 다만 자리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부담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서 마지막 이제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끝났고요. 오늘 시장에서 볼만한 기업 하나 들어보고 마칠까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네. 오늘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침체 국면에 좀 있었는데 이제 조정을 마치고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돼서요. 그 중에서 오늘은 네페스 아크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반도체 파운드리 후공정에서 이제 테스트를 주로 이제 담당하는 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반도체라든가 드라이브, IC, 그다음에 AP 이런 쪽에 이제 주력으로 하는 테스트 업체고요. 지금 네페스 그룹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페스 그룹은 지금 글로벌 OSAT 업체로 지금 도약하려고 하는 상당히 야심을 갖고 최근에 이제 네페스 아크라든가 네페스 나웰 이런 식으로 기업 분할과 지금 하나의 이제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삼성전자에서 하반기에 이제 파운드리에서 뭔가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오랫동안 이제 조정 구간에서 이제 조금 부상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 종목을 준비해봤고요. 이 종목의 이제 접근 요령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강점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매수가는 47,500원 정도, 47,500원 정도를 준비해서 이제 좀 봤는데 지금 좀 많이 올랐군요. 47,500원 하단에서 매수하는 접근 요령을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대략 여기 박스권 상단 정도 한 52,000원 정도를 보시는 전략으로 목표가는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46,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페스 아크에 대한 관심 끝으로 들어보면서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